74년부터 이걸 시작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뭐 한 10대 가게밖에 없었어요. 지금이야 뭐 한 3,000, 200~300개 정도 되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참 그 화폐 가치가 있었고 정말 그때 당시 100불이면 컸어요. 지금은 100불 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때는 100불은 굉장히 컸어요. 맨하탄 세컨 애비뉴 74가 80가 이런데 3층 건물 가게 밑에 한 3개 정도 있는 거. 그때 당시에 뭐 가게 한 30만 불, 뭐 웬만한 거 18만 불 이 정도면 건물 샀었어요. 엄청나게 쌀 적에 화폐 가치가 있었던 거고. 그쪽에는 처음에는 미국 하면은 참 가기 힘든 나라였어요. 미국 하면은 왜? 아, 나 미국 간다면 굉장히 부러워하고 참 우러러 이렇게 볼 적에 왜? 미국 하면 그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고 거대한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은 조그만 땅덩어리 해서 너무 유교동란 직후에 너무 못 살았기 때문에 가고 싶은 데가 미국이었는데 한번 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나는 다행히도 와이프가 그 대학을 영양학과 나왔어. 그래가지고 신청을 하니까 8개월 만에 미국을 들어왔어요. 의사나 간호는 고용 계약이 있어야 했지만은 그때 당시에 미국에는 영양학사는 굉장히 귀했다고. 병원이나 공공단체에 뭐 사람이 한 몇십 명이 있는 데는 영양사가 꼭 필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고용 계약도 없이 올 수 있었던 것이 영양학사가 자격증을 가진 거. 그래서 와이프가 영양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미국을 들어오게 됐어요. 나는 사실 처음엔 나와가지고는 아는 사람도 없지. 돈 그거 가지고 그때 비행기도 하와이로 와가지고 일본 거쳐서 하와이 와서 하와이에서 영주권을 받았어요. 여기서 영주권을 공항에서 받아가지고 뉴욕으로 도착을 했어요. LA로 해서 뉴욕까지 왔는데 뉴욕에서 뭐 말도 잘 안 통하지. 그것이 차를 타고 온 것이 그린포인트. 그린포인트 처음에 거기서 살게 됐어요. 근데 그때 가니까 한국 사람이 한 2사람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래서 거기서 방을 얻고 처음에 이제 투베드룸을 한 달에 600불씩인가 해서 얻었어요. 한 달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처음에 시작을 했죠. 한국도 경제 발전이 본격적으로 되는 게 이제 70년대 후반부터 됩니다만은 그때는 정말 못 살아서 좀 한국에서 일거리도 없고 하니까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미국으로 와서 미국에서 정말 초기 이민자들은 굉장히 고생을 하고 지금도 그런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벽같이 헌스포인트나 어딥니까 저기 풀턴 마켓 같은데 지금 우리 한인들이 거기에서 상당한 자리를 잡고 지금 주도적인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분들이 처음에 와서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다들 남의 밑에 가서 일을 하고 정말 온 가족이 밤잠 설치고 이렇게 고생을 한 결과 제가 올 때쯤 80년대 후반에는 상당히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 자기의 비즈니스를 이제 빌드업하고 이랬는데 이 이민을 온 사람들을 조금 이렇게 분류를 해본다면은 60년대 그렇게 온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70년대, 80년대가 들어가면서 한국의 비즈니스가 상당히 이제 말하자면 수출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중에 또 요즘 흔한 형태입니다만 그때부터도 자녀 교육을 위해서 오는 형태가 있었고 여러 가지 형태를 이제 초기 이민 사회보다는 이제 여기 오는 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소위 그 아메리칸 주림을 가지고 이제 와서 현재 우리 이런 커뮤니티가 형성이 됐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계의 상업, 무역, 문화의 중심인 뉴욕은 전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몰려드는 아메리칸 드림의 대표적인 상징이다.
왜 뉴욕에 이렇게 사람이 모이는가? 일반적으로 볼 적에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뉴욕이 맞습니다. 왜냐면 한국에서 살던 그런 어떤 거 바쁘게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민족? 특히 맨하탄에 보면 맨하탄이 지금 200개 이상의 종족이 200개 이상의 언어를 그 조그만 섬에서 쓴다고 하거든요. 그런 다양한 이 사회, 그러니까 다양한 그 비즈니스가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문화, 이 경제, 뭐 금융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 그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 사람이 어떤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또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하면은 성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이런 사회가 뉴욕이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층 빌딩, 화려한 네온 사인, 바쁘게 지나다니는 뉴요커 등 장엄하고 화려한 뉴욕의 모든 일면은 매년 4,800만 관광객들의 눈과 마음을 모두 사로잡는다. 뉴욕이 이토록 다양한 문화와 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각양각색의 민족이 어우러져 살고 있는 특성 때문이기도 하다. 다양한 인종과 수많은 언어가 공존하는 뉴욕에서는 소수민족 문화가 형성되고 더 나아가 소수민족 각각의 커뮤니티가 이루어진다. 수많은 타민족들 사이에서 같은 민족이라는 동질감은 자국에서의 그것보다 훨씬 더 끈끈하게 만들어준다. 우선 뭐의 집중력이 강해요, 좀. 그리고 한국이라는 그림을 어느 나라보다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한다고. 이제 우리 한국 분들이 이탈리안 사람들하고 성격이 좀 비슷하다고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우선 자부심을 많이 갖게 되고, 이 한국이 잘 되길 원하고, 한국에 돌아가는 상황을 빨리 알고 싶어요, 다들. 그 뭔가니 그만큼 고국을 그리하고 고국을 걱정하는 거라고. LA 다음으로 한국인이 두 번째로 많이 살고 있는 뉴욕에는 한인타운을 비롯해 차이나타운, 리틀 이태리 등 미국 내 다양한 민족들의 타운이 자리 잡고 있다. 각 나라의 음식은 물론 제품과 서비스까지 마치 고국에 와 있는 것 같은 생생한 고국 문화를 접할 수 있다.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다른 나라의 음식에 적응하는데 가장 힘들어하고 자기 나라 고유의 음식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 다문화 도시인 뉴욕에서는 한국 음식은 물론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전통 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이외에도 고국의 상품과 서비스, 문화생활까지도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민자들은 타지에서 자국 문화를 즐기면서 낯선 곳에서의 불편함과 불안감을 해소시킨다. 뉴욕에서는 많은 이민자들이 자국 문화를 접함으로써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해소할 수 있다. 하지만 뉴욕의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보다 중요한 것은 세계적인 자유의 상징으로서의 뉴욕의 의미다. 사실상 한인 이민 역사에서 뉴욕의 공식 이민은 하와이나 미국 서부 쪽보다 늦은 편이었다. 하지만 뉴욕은 미국을 방문한 한국의 첫 외교사절단이 사상 최초로 미국 대통령을 아련한 장소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초의 한인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 이민사를 이렇게 통틀어 보면 서쪽에서는 주로 이제 하와이 이민을 처음으로 이렇게 치죠. 그 이제 공식 이민을 온 사람들 노동 이민이었고, 뉴욕은 이제 그런 게 없었어요. 뉴욕은 이제 제일 먼저 한인이 미국 땅을 밟은 사람이 누구냐 하는 그 기록으로 볼 때 1883년 9월 18일에 뉴욕에 온 보빙 사절단, 고종의 보빙 사절단. 그 전에 왜 보빙 사절단이라고 이름을 지었느냐? 바로 그 전해 1882년이 한미 수교가 된 해였습니다. 한미 수교를 할 때 그 조약에 보면 제1관에 보면 양측은 피차의 수도에 공사관을 설치한다, 이런 그 약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해에 미국은 서울에 그 첫 번째 초대 그 공사가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한국은 못했어요. 왜 못했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가 두 가지가, 우선 재정이 없었어요. 워싱턴에 공사관을 둘 만한 돈이 없었고, 둘째는 청국이 반대를 했어요. 청국의 실력자인 이홍장이 이걸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가서 자기가 이제 청국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 같으니까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못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공사관 설치를 못하더라도 초청을 한 거니까 초청에 초청에 응한다. 네? 응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보빙이라는 것이. 그래서 미국은 왔지만 우리는 일단 그 외교 사절을 한번 먼저 보낸다. 갔다 오는 것이다. 해서 11명을 보내게 되죠.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서 대륙 횡단 열차를 타고 수도 워싱턴을 향해서 가죠. 가는데 워싱턴에 도착해 보니까 대통령이 없어요. 그때 대통령은 뉴욕에 있었습니다. 그 21대 체스터 아더 대통령이었는데 뉴욕에서 뭐 좀 장기간 여기서 유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워싱턴에 조선 보빙 사절단이 도착했다는 소식은 여기서 들었단 말이에요. 미국 대통령이. 그래서 그 다음 행선지가 어디냐 그랬더니 보스턴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보스턴에 무역 박람회가 열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럼 보스턴에 가는 길에 뉴욕에 들러라. 그럼 뉴욕에서 만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워싱턴에서 기차를 타고 펜스테이션이 그때 어디 있었냐면은 저지시티에 지금 리버티 파크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종점이에요. 거기서 내려서 이 페리 배 타고 이제 맨하탄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 피프스 애비뉴 호텔이라고 23가 맨하탄 23가 피프스 애비뉴 코너에 있는 피프스 애비뉴 호텔에 대통령도 묵고 있었고, 그날 17일 날 도착한 보빙 사절단이 거기에 묵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아련을 하는 거죠. 이제 대통령을 만나서 고종이 준 신임장도 제정하고 이제 그 식이 있었습니다. 그날 9시에. 그래서 2003년 9월 18일에 뉴욕에서 뜻있는 사람들이, 저도 거기 포함이 됐습니다만 120년 만에 한번 재현 행사를 해보자 해서 비슷한 행사를 했어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120년 만에 옷도 입고
그 옷을 구하기 힘들어서 문화공보부에다가 부탁을 해서 옷이 이렇게 잘 그 준비된 옷이 왔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입고 이제 해봤는데 그런 식을 2003년 9월 18일에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여기 워싱턴에서 원래 있어야 되는 그 아련식이 뉴욕에서 있게 된 연유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뉴욕은 최초의 한국인 그 보빙 사절단을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최초의 외교 사절단으로 보면 돼요. 대한민국의 수반이 보내는 외교 사절단이 공식으로 미국 초청을 받아서 왔다 가는 게 보빙 사절단 미국 방문입니다. 그래서 그 보빙 사절단은 여기 와서 그냥 의례적으로 외교 사절로 그냥 보고 간 게 아니고 미국의 신문물을 흡수하고 보고 배우고 수입해간 그런 통상 교역단 역할도 한 거예요. 그때 가져간 게 바로 포스탈 시스템, 우편 시스템. 여기 뉴욕에 있었던 큰 우체국에 가서 그때 한국에는 우정국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우정 시스템을 다 견학하고 보고 배우고 샘플 가지고 가고 한쪽에서는 또 보스턴에 올라가서 근대화된 농장에 가서 농장 경영하는 법 또 농기구 이런 것들 사서 괴짝에다 넣어갖고 보내고 또 여기서는 그때 마침 1880년대 중반에 토마스 에디슨이 뉴저지에서 전기 발명하지 않았어요. 여기 그 해에 82년에 그 전해에 맨하튼의 펄 스트리트에 그 전기